빅뱅 우주론의 증거. 자, 선생님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 그랬냐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 그랬죠? 네, 자, 빅뱅 우주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요. 자, 이 빅뱅 우주론은 자, 이 배경 복사 에너지는 빅뱅 얼마 후에 38만 년. 38만 년 후에 자, 우주의 온도가 얼마가 될 때죠? 3000 켈빈. 우주의 온도가 3000K로 낮아졌어요. 자, 이렇게 낮아지면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전자들이 있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핵에서부터 벗어나 있어. 그러니까 전자와 원자핵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야 지금. 그런데 3000K로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네, 자, 원자가 생성이 될 때, 자, 요 순간에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온 우주로 방출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자,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네, 자, 거기에서도 물질로부터 빠져나와 우주 전체에 균질하게 퍼져 있는 빛을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랬을 때 예측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모예요. 가모프. 자, 얘는 위에 설명 그대로 얘기했어요. 자, 38 빅뱅 똑같이 얘기했어. 빅뱅 38만 년 후에 자,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자, 이것도 제대로 쓰자. 우주 온도가 3000K가 될 때, 자,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온 우주로 빠져나간 다음에 이때가 우주가 투명해진다 그랬죠. 빠져나가. 현재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파장이 길어져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 파장이 점점점 길어져서 자, 약 3K 물체가 방출하는 자, 마이크로파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이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은 38만 년 후에 우주의 온도가 3000K가 될 때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고 이때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온 우주로 퍼져나갔어. 그런데 38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시간이 흘렀잖아. 자, 38만 년 전이 아니고 빅뱅 38만 년 후죠. 그치? 자, 그러니까 지금 약 빅뱅 38억 년 전이란 말이야. 자, 그때부터 우주의 온도는 점점점 낮아졌다고. 그러면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 우주에 퍼져 있던 이 빛도 점점점 파장이 길어져서 현재는 3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로 존재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측정을 했어요. 관측을 해준 사람이. 펜지어스와
윌슨. 자, 펜지어스와 윌슨은 자, 지상 전파 망원경이에요. 자, 지상 전파 망원경이라는 얘기는 지구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지상 전파 망원경으로 자, 온 우주에 거의 고르게 분포하는 에너지, 즉 이게 전파예요, 전파. 쉽게 얘기하면 마이크로파. 자, 이거를 관찰을 했어요. 즉, 온 우주에서 전파가 들어온단 말이야. 전파 안테나를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근데 이게 현재 약 2.7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에 방출하는 복사선의 형태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모가 예측을 한 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2.7K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선의 형태로 관측이 돼. 그러면 아,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됐구나 이런 얘기죠.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빅뱅설을 믿는데 거기 밑에 자, 지금 선생님이 쭉 설명했던 게 나와 있고 거기 그래프 하나가 나와 있죠. 네. 처음에 관측했을 때 파장이 7.3cm의 파장으로 관측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2.7K의 복사 에너지의 상대값으로 나타난 선이 있잖아. 네. 자, 그게 실제로 측정이 됐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그 밑에 봐봐. 그 밑에 보면은 펜지어스와 윌슨의 지상 관측이라고 나와 있죠. 지상 관측은 이건 지상 안테나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거대한 안테나. 근데 자, 코비성, W맵, 플랑크 망원경 얘네들은 있지 우주 망원경이야. 자, 우주 망원경이라는 거는 지구 바깥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측정 장비가 발달을 하지. 네.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그대로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예요. 자, 요거 지난 시간에도 다 얘기했잖아. 맨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로 존재하다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반응보다 어때?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는 반응이 억제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의 숫자가 중성자보다 많아졌어. 7대1로.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예측은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자, 우주에 자, 초기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자, 이 수 B는 7대1이었다는 얘기예요. 7대1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쟤네들이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드니까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역시 3대1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자, 그런데 두 번째 관측을 해내요.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거는 무엇으로 관측하냐면
자, 흡수 스펙트럼에 흡수선을 관찰을 했죠. 자, 흡수선을 관찰을 해서 흡수선의 세기를 보니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야. 질량비가 3대 1임을 알아낸 거죠. 자, 그래서 빅뱅의 증거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측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빅뱅설을 믿게 되는 거지. 빅뱅 우주론을. 알겠죠? 자, 네. 근데 이 빅뱅 우주론에 한계가 있어. 자, 빅뱅 우주론의 한계. 즉 무슨 얘기냐면 빅뱅 우주론의 한계는 빅뱅설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거든. 거기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자 거기에 써 있어. 한번 봐봐. 우주의 지평선 문제예요. 자, 우주의 지평선 문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전 우주에서 배경 복사 에너지가 거의 고르게 관측된다 그랬지. 네. 자, 전 우주에서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거의 고르게 관측되기 위해서는 자, 우주의 끝과 또 다른 끝에 물질이 교환이 돼야지. 자, 즉 우주의 끝과 끝에 물질 에너지 교환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균일하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야. 물에다가 소금 덩어리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게 확산이 돼서 전체가 다 소금물이 되는 거지. 네. 그것처럼 우주에 배경 복사 에너지가 고르게 거의 관측이 되기 위해서는 우주의 끝과 끝에 물질이 서로 교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 물질이 고르게 퍼져 있게 되는 거야. 자, 근데 가능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자, 우주의 끝과 끝은 거리가 너무 멀죠. 네. 자, 너무 멀어. 그러면 물질 교환이 가능하니?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 한계가 생기더라.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를 또 설명할 수 없냐면 자, 우주의 편평성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우주의 편평성 문제. 자, 우주의 편평성은 무슨 얘기냐면 자, 우주가 평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밀도값이 유지가 돼야 돼요. 자, 우주는 관측 결과 우주는 거의 평평해. 자, 평평하다. 자, 그러면 평평하기 위해서는 평평한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자, 우주의 밀도는 거의 일정하게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돼요.
자, 근데 우주의 밀도가 유지가 되나? 아니,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은 우주는 팽창하는데 질량은 일정하잖아. 네, 그래서 밀도가 감소한다 그랬잖아. 네, 그래, 밀도가 감소한단 말이야. 빅뱅에 의하면은. 근데 우주가 평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밀도 값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설명을 못 하는 거지. 우주는 팽창에 의해서 밀도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홀극의 문제예요. 자, 자기 홀극이라는 게 뭐냐면 있지. 우리 자석은 우리 시중에서 파는 자석들 생각해봐. 무조건 N극과 S극이 자석에 동시에 존재하지. 네, 우리가 당연하죠 라고 하는 얘기잖아. N극과 S극이 반드시 존재해. 그리고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은 N극과 S극이 분리가 되나? 네. 분리가 돼? 야, 너는, 야, 여기에 N극과 S극이 있는데 이걸 반으로 잘랐어. 그러면 요 자석이, 이거는 N극 자석, 이건 S극 자석 이렇게 되냐? 아니죠. 여기가 잘라지면 이쪽이 S극이 되고 여기는 이쪽이 N극이 되는 거야. 아, 이건, 야, 무슨, 당연한 거다. 네, 지금 현재는 자석을 아무리 잘라도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자, 자기 홀극의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N극과 S극으로만 구성된 자석이 있어야 돼요. 쉽게. 존재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N극과 S극으로만 구성되는 자석이 존재해야 해.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N극과 S극으로만 된 자석은 절대 발견이 안 돼. 그걸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발견되지 않아. 자, 자기 홀극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더라 이럴 때 얘기해. 자, 그러면 우리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론이 나오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급팽창 이론이 나와요. 네 번째. 급팽창 이론 또는 이거를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불러. 자, 이 급팽창 이론은 뭐냐면 자, 빅뱅설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빅뱅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했을 때, 자,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그릴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처음에는 요게, 자, 실제로 뭐가 되냐면 요게 실제 우주의 크기고, 요 점선이 지평선이에요. 우주의 지평선. 자, 우주의 지평선인데 이게 급팽창 전이야. 자, 그리고 나서 급팽창 후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이게 우주고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에요. 이게 급팽창 후야.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볼 테니까 봐봐. 급팽창 전은 누가 더 크니?
우주의 지평, 지평선이 우주보다 크죠? 네, 자, 이때 잘 봐. 우주가 훨씬 작잖아, 우주의 지평선보다. 자, 그러면 우주가 매우 작기 때문에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죠? 자, 물질이, 에너지가 우주 끝과 끝에서 교환이 가능하죠? 네, 이런 거야. 자, 이렇게 물질이 굉장히 작은 우주 안에서 물질이 교환이 아주 자유롭게 되고 있었어. 그런 다음에 팽창 후에는 우주 지평선보다도 실제 우주의 크기가 더 커요. 자, 아주 균일했던 것이 갑자기 팽창해가지고 균일한 상태에서 퍼져나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 물질이 균질하게 존재할 수 있었어 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봐봐. 우주 지평선 문제는 어떻게 설명했니? 자, 거기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자, 우주 생성 초기에 우주가 2번에 보면 급팽창했기 때문에 팽창이 일어나기 이전에 가까이 있었던 두 지역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라고 나 있죠. 네, 급팽창 전에는 우주의 모든 물질이 교환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로 설명해 버리는 게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주의 편평성 문제. 자, 우주의 편평성 문제는 거기에 1번으로 나와요. 우주가 전체적으로 공률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주 생성 초기에 급격히 팽창하여 공간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면 관측되는 우주의 영역은 평탄하게 보이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우주가 갑자기 커지게 되면 자, 우주 영역은 관측되는 우주는 평탄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죠. 평탄하게 관측된다. 그래서 우주의 편평성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주가 조그말 때 이렇게 관측했다고 봐봐. 근데 우주가 너무 크게 팽창을 해서 뭐 어느 일부 그리기도 힘들어. 그러면 이건 거의 평탄한 거 아니야? 음, 그치? 네, 우주가 너무 커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 홀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그냥 거의 직선으로 그려도 되지 않겠냐? 우주가 너무 크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평탄하게 관측이 될 거야 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홀극은 어떻게 해결해 버리냐면 현재 자 관측 가능한 최소 농도보다 쉽게 더 작아 관측할 수 없다. 관측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홀극이 있었어. 근데 우주가 너무 크게 팽창하다 보니까 이 자기 홀극들이 전 우주로 퍼져나갔는데 그래도 이게 측정이 되려면 최소 농도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측정이 될 텐데 존재하는 농도가 최소 농도보다 관측할 수 있는 최소 농도보다도 더 작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측이 안 돼라고 넘어가는 거지. 됐니? 네. 네, 그래서 자, 우주의 크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시간이고 자, 여기가 우주 크기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요 끝이 이렇게 또 벌어지거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이야. 이 부분에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이 커졌죠. 네. 여기가 급팽창 구간이야. 자, 그러면서 우주의 크기는 자, 쭉 증가하는데 아주 서서히 증가하다가 갑자기 현재 보면은 기울기가 커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이쪽에서 기울기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팽창 속도가 우주의 크기가 더 빠르게 팽창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다섯 번째, 가속 팽창하는 우주예요. 자, 가속 팽창하는 우주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우주의 가속 팽창. 자, 우주에도 중력이 작용하겠죠? 네. 자, 우주의 팽창 속도는 중력이 작용하게 되면 물질 간에 중력이 작용하는 거야. 자, 중력이 작용하면 모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래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할 것으로 예상이 됐단 얘기야. 예상되었으나 그런데 팽창 속도가 관측 결과 팽창 속도가 더 빨라져요. 자,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무엇의 관측으로 알아냈냐면은 1A형 초신성 1A형 초신성을 관찰을 했어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보자. 1A형 초신성은 뭐냐면 백색 외성이 자, 기체를 끌어당기다. 기체를 끌어당겨 중심핵과 충돌로 폭발을 해요. 중심핵과 충돌 후 폭발. 충돌 후 폭발하는 것을 우리는 1A형 초신성이라고 불러.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보자. 자, 잘 봐.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다면 자,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다면 자, 1A형 초신성은 일정한 속도보다 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더 작아지니까 실제 우주의 지평선보다 더 가깝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주는 중력에 의해서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잖아. 그러니까 1A형 초신성은 자, 더 가까이 있어야 돼. 더 밝게 관측이 돼야 되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지구라고 해보자. 지구에서 자, 우주가 여기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의 끝이라고 해봐. 근데 자, 여기에 IA형 초신성이 여기에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얘는 중력 때문에 팽창 속도가 감소한다는 그랬지.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함으로 자,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보다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러면 더 밝게 관측이 돼야지. 근데 그러나 1A형 초신성은 밝기는 더 어둡게 관측이 된다. 자,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보다 더 어둡게 관측이 돼요. 자, 그러니까 더 어두려면 여기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더 멀리 있어야 더 어둡게 관측이 될 거 아니야.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우주보다 더 멀리 있어. 실제 밝기가 이렇게 관측이 돼.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 결과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주 팽창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즉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측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됐니? 네. 자, 그래서 66페이지 넘어가 봐. 66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그림 하나가 있죠. 우주가 한 점, 고에너지, 고밀도의 한 점으로부터 자, 폭발을 하는데 우주가 급격하게 폭발한 다음에 급격히 커지지. 네. 그 다음에 처음에는 뿌였죠.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아직 바깥으로 나오질 않았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불투명했어 우주가. 근데 자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니?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우주가 투명해져. 이제 뿌였던 것이 검고 밝은색 이런 것으로 나눠지지. 네. 그게 38만 년 후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원자가 만들어져. 그러면 원자들이 모여서 이제 별이 되는 거지. 자, 그런 과정을 그러다가 자, 얘도 우주가 봐봐. 아주 기울기가 점점 굉장히 적게 증가하다가 지금 현재는 나팔 모양으로 확 벌어지고 있죠. 네. 그게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럼 가속 팽창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돼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자, 첫 번째. 자,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을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 보통 물질은 자, 빛이 반사가 돼요. 빛을 반사시켜. 자, 물체 모양이 보여요.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체.
자, 이런 물질이 모두 보통 물질이야. 그러면 보통 물질에는 뭐가 있니? 원소, 원자. 이거 보통 물질이죠. 원자들이 모여서 구리 원자가 모이면 구리 금속이 되잖아. 우리 눈으로 확인되잖아. 그리고 뭐 나무, 풀, 사람, 물 이런 게 다 보통 물질이야. 그런데 있지 이 보통 물질은 우주 속에 무척 적은 양. 우주 속에는 가장 적은 양이 존재해요. 가장 적은 양이 존재하더라. 자, 보통 물질은 중력으로 작용하겠죠. 네, 물질 간에 서로 모이려고 하니까 중력으로 작용할 거란 얘기야. 알겠니? 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낮은 밀도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두 번째, 암흑물질. 자, 암흑물질은 있지 쉽게 얘기하면은 빛도 흡수해버려. 빛이 반사가 안 돼. 자, 빛을 내지 않으므로 자,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확인이 불가능해. 자, 이런 물질을 우리는 암흑물질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이 암흑물질은 자,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즉 질량이 있으니까 얘네는 서로 모이려고 하는 중력으로 작용할 수 있죠. 네, 어. 자, 암흑물질이나 보통 물질은 중력으로 작용할 거란 얘기야.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두 모이려고 해요. 중력에 의해서. 자, 그래. 이게 암흑물질의 특징이야. 근데 육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자, 세 번째.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간접적인 현상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 수 있는 현상들은 어떤 게 있느냐? 그 중에 첫 번째가 자, 앞에서도 우리 배웠죠. 자, 빛이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의 중력에 의해 끌려가지. 네, 그래서 빛의 경로도 휘어지죠. 네, 이런 빛의 경로가 휘어지면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지.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용하냐면 여기에 지구가 있다고 보자. 자, 지구에서 자, 여기에 암흑물질이 있어. 자, 이 암흑물질은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자, 빛도 여기에 별이 있다고 해봐. 빛이 이렇게 오는 빛은 지구로 올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있어? 아니,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암흑물질을 통과해야 빛이 지구로 오는데, 그치? 네, 근데 암흑물질을 통과할 때 빛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흡수돼 버리니까 빛마저. 자, 이런 빛은 절대 올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방향으로 출발한 빛은 암흑물질을 지나면서 있지 중력에 의해서 휘어져. 경로가 휘어져서 지구로 도달할 수가 있지. 이런 광학적 현상을 이용해서 여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어떤 물질이 있어야 돼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예요. 자, 나선팔의 회전 속도가 자, 중심에서 멀수록 급격히 증가했다.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예측했으나 나선팔의 회전 속도는 거의 일정했어요. 자, 그러면 자, 회전 속도가 거의 일정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나선팔이 있지? 뭔가가 회전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거든. 그래,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보면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는 나선팔의 회전 속도고요. 여기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선팔의 회전 속도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다가 나선팔의 회전 속도가 점점점 거리가 멀수록 이렇게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 거야. 이게 예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선팔의 회전 속도를 관측해보면 이렇게 됐다가 거의 일정해. 이게 관측값이에요. 자, 그러면 자, 거의 나선팔의 회전 속도가 거의 일정한 이유가 바로 뭐냐? 암흑물질의 존재 때문이다. 자, 암흑물질은 어떤 물질을 끌어당기는 힘, 중력으로 작용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느려져서 저쪽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하단을 구성하는 은하간의 거리는 자, 우리 허블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는 팽창하니까 은하간의 거리는 어떻게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멀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은하간의 거리는 멀어지므로 자, 중력이 작아지죠. 거리가 멀면. 네. 자, 은하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하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이룬 걸 은하단이라고 불러. 그래서 은하들이 이렇게 은하단에 묶여 있었는데 은하끼리 서로 멀어지다 보면은 중력이 작아져서 은하단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이탈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나 이탈하지 않아. 즉 거리는 멀어져도 이 은하단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있어. 뭐냐? 그 안에서 은하들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놈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중력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있어야 한다. 있을 것이다. 근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암흑물질의 이 존재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됐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장 남네. 이제 드디어 자, 암흑에너지가 도대체 뭔지를 이제 배워볼 거야. 자, 네 번째 암흑에너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중력에 의한 수축이 무슨 말인지 한번 봐봐. 중력에 의한 수축. 자,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은 모두 중력으로 작용하겠지? 네. 우주의 모든 물질은 중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야. 중력으로 작용하여 자, 팽창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될까? 감소하다가 자, 속도가 점점 감소해.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제 중력이 더 커지면 수축하겠죠. 네. 그래. 감소하다 중력에 의해
수축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주는. 그래 당연히 중력으로 작용하는 어떤 물질들이 눈에는 안 보여도 암흑 물질하고 보통 물질이 우주에 깔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우주는 빅뱅에 의해 빵 하고 터졌을 때 우주가 막 팽창하는데 안에 있는 물질들이 처음엔 터졌지만 물질들끼리 중력으로 작용하려고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팽창 속도가 느려지다가 다시 수축할 거야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관측 결과 두 번째 관측 결과 우주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 그러면 이게 가속 팽창이거든. 그쵸? 네. 자, 그러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잖아. 자, 그러면 우주를 팽창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존재해야 돼요.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그래야 우주가 팽창 속도가 점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세 번째. 자, 암흑 에너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자, 우주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로 자, 밑에서 이제 다시 또 나오는데 우주의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로 가속 팽창의 원인으로 작용해요. 원인이 된다. 이게 암흑 에너지야. 자, 지금 뭐라 그랬냐면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라고 얘기했잖아. 알겠니? 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그 밑에 봐봐. 암흑 에너지와 그 다음에 역할. 암흑 에너지의 역할이 뭐냐라고 해보자. 암흑의 자, 암흑 물질과죠. 암흑 물질과 자,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역할. 자, 암흑 물질은 자, 무엇으로 작용한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력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네. 중력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중력으로 작용하니까 당연히 물질들이 서로 모이려고 해. 그래서 우주 생성 초기에 자, 무엇의 원동력이 되냐면 별과 은하 생성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자, 별이 되려면 성운의 중력 수축이 일어나야 되잖아. 네. 그러면 성운들이 모여야 돼. 한 군데 굉장히 많이 모여야 돼. 그러면 그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암흑 물질이다 이런 얘기죠. 자, 암흑 물질은 중력으로 이렇게 작용하다 보니까 초기에 우주 생성 초기에 별과 은하가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됐지. 근데 이제 두 번째 암흑 에너지는 자, 암흑 에너지의 정의가 뭐냐면 정의는 자, 우주의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그러면 우주가 팽창할수록 암흑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되겠니? 많아져. 많아져. 그러면 자, 이게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잘 봐. 우주가 팽창하면 빈 공간이 커지잖아. 네. 빈 공간이 커지면 암흑 에너지는 더 많아진다는 뜻이지. 네.
이 암흑 에너지가 바로 우주가 팽창을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속 팽창의 원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니? 네, 이게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주의 미래. 자, 우주의 미래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볼 거야. 우주의 구성 요소는 보통 물질은 그 양이 매우 작다 그랬지. 네, 보통 물질은 몇 퍼센트에 존재하냐면 4.9%밖에 없어요.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은 전 우주의 4.9%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암흑물질 확인이 안 되죠, 육안으로. 얘는 몇 퍼센트에 존재하냐면 26.8%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암흑에너지야. 자, 현재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68.3%. 자, 현재가 이런 과정인데 그러면 과거 만약에 있지 뭐 10억 년 전이라고 해봐. 10억 년 전.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은 증가하지. 네, 이거는 감소예요. 빈 공간이 더 작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요 두 가지는 증가하고 얘 하나는 감소한다. 그러면 어떤 숫자들이 물질의 우주의 구성 요소가 이 숫자의 퍼센트가 다르게 되었을 때 누가 시간적으로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를 파악을 해내야 돼. 알겠죠? 네,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우선 이제 우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어요. 자, 우주의 미래에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임계 밀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자. 임계 밀도. 자, 임계 밀도는 무엇이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냐면은 암흑 에너지가 없는 우주예요. 자, 암흑 에너지가 없는 우주에서 그러면 봐봐. 암흑 에너지가 없으니까 가속 팽창을 시키지 못하지. 네, 그러면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어떻게 돼? 암흑 물질 때문에 우주의 이 중력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감소하다가 0이 되는 0이 될 때 0에 수렴할 때예요. 실제로는. 알겠니? 네, 자,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0이 되는 경우는 우주의 크기가 일정한 거 아니야. 더 이상 팽창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 0이 될 때 우주의 밀도. 그때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부릅니다. 자, 임계 밀도는 뭐가 없을 때라고요?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자, 팽창시키는 원동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자, 우주는 암흑 물질이나 보통 물질에 의해서 중력으로 작용하다가 팽창 속도는 점점 느려지다가 0이 되면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야 라고 할 때 우주의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주의 미래. 자, 우주의 미래는 자, 어떻게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닫힌 우주. 자, 닫힌 우주는 곡률이 양의 곡률이라고 부르고 구 모양이에요. 구 모양. 동그란 공 모양이란 얘기야. 그런데 닫힌 우주가 되려면 자,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커요. 그러면 임계 밀도일 때는 우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팽창하다가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지. 네, 근데 이거의 밀도보다 실제 우주의 밀도가 더 크면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지.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팽창하다가 다시 수축하게 되는 우주예요. 이거를 우리는 닫힌 우주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열린 우주는 공률을 음의 공률을 갖는다라고 불러요. 공률은 음의 공률이에요. 자, 음의 공률 모양이 말 안장 모양 있지? 말 안장은 옆에서 봐도 위에가 볼록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고 옆에서 봐도 양 옆에서 봐도 오목하게 들어가지. 네. 그런 형태의 공률을 음의 공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열린 우주는 우주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아요. 그러면 우주의 밀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해. 중력의 힘이 너무 작게 작용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얘는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예요. 열린 우주라고 불러. 알겠니? 네.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평탄 우주예요. 거기에는 열린 우주부터 나와 있어. 자, 평탄 우주는 말 그대로 평평해, 우주가. 그럴 경우에는 자, 공률은 0이죠. 네. 평탄하다는 얘기예요. 평탄. 굽어 있지 않다. 자, 그런데 우주 밀도하고 임계 밀도가 같을 때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주가 팽창하다가 있지.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해요. 그러다가 0에 수렴해요. 자, 팽창 속도가 감소하다 0에 수렴하게 되는 거. 자, 0에 수렴한다는 말은 0은 아니지, 0은. 네. 근데 0은 아닌데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평탄우주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앞으로 우주가 어떤 우주가 될 것인지는 우주의 밀도와 임계 밀도를 비교하면 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우주의 크기예요. 자, 그럴 때 다시 요거부터 그리자. 자, 다시 자, 이렇게 되는 우주가 있고 또 하나는 자, 이렇게 변하는 우주가 있는데 자, 요거를 다시 세 번째 거 다시 그리자. 그냥 이렇게 그리자. 자, 그랬을 때 요점이 현재예요. 시간으로 보면 요게 현재. 그리고 이게 우주의 크기, 현재 우주의 크기야. 자, 그랬을 때 자, 요게 열린 우주를 의미하고 우주가 계속 커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네. 다음에 이게 평탄 우주예요. 자,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지. 네. 그 다음에 요게 닫힌 우주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잘 봐봐.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장 큰 우주는 어떤 우주니?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장 큰 우주는 닫힌 우주. 어? 무슨 우주? 닫힌, 닫힌 맞아요. 우주. 닫힌 우주 맞아요. 왜 그러냐면 닫힌 우주는 요게 시간이지. 네, 그리고 크기. 이게 크기니까 크기는 똑같잖아. 시간분의 거리. 이게 속도가 되는 거잖아. 근데 자, 평탄 우주는 시간이 이만큼 더 길죠. 그 다음에 자, 열린 우주는 이만큼 시간이 더 길어요. 크기는 똑같은데. 그래서 팽창 속도가 가장 빠른 우주는 현재까지에서는 닫힌 우주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 봐. 실제 우주는 있지. 이렇게 됐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 이게 실제 우주 모양이야. 자, 실제 우주 모형에서 자, 얘네들 봐봐. 기울기가 지금 실제 우주에서는 증가하고 있지. 네,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설명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저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팽창 속도와 같다라는 얘기죠. 맞니? 네. 이렇게 해서 우주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뒷장